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 경북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2도를 기록해 경남 함양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상주와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 경북 8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후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찰 충돌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 공공도로는 집회와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의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는데 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아 파티장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교통을 차단하면 대도시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 대출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연체가 속출하면서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용호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과 11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2,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빌린 자금으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높은 파고를 맞으면서 지난해 말 미용실 문을 닫고 결국 대출 잔액 500만 원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운영 자금을 빌려 쓴 뒤 경영난으로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소액 규모인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서도 갚지 못해서 지금 신용 불량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때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은 5월까지 450억 원에 달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망치 1,2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기 자본의 10배 가까이 대출 보증에 나서면서 신규 보증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신규 보증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 그리고 대위변제가 된 구상 채권의 회수라든지 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나선 신용보증기금 부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올 1분기 9.3%로 높아져 연말 예상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화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속출하고 자기자본 축소에 따른 신용보증기관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호입니다. TBC가 고대 영천 삼한시대 소국인 골벌국의 중심지, 이 골벌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나왔다는 뉴스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골벌국 중심 고분으로 보이는 인근의 대규모 고분군이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금노동의 한 구릉지. 영남대 연구팀과 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 뭐야? 이거 철검이네. 단면보라고. 예, 맞네요. 완전 목광목이 담겨 철검이다. 엄청난 철부가 그대로 박혀 있네. 쇠 도끼입니다. 거의 완전한 상태로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길바닥에는
토기 조각이 곳곳에 널려 있고 토기 다 유물입니다. 토기. 장신구로 쓴 고곡과 영롱한 색깔을 자랑하는 만호제 다면옥도 발견됩니다. 예, 어쨌거나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원석을 수입해서 여기서 가공한 만호제 다면옥이 나왔다. 이런 다면옥이 이 길가에 비가 온 다음에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대형 고분 한가운데 길이 나면서 봉분이 쪼개지고 무덤방인 매장 주체부의 속살이 드러난 겁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나타나는 커다란 구멍. 이른바 도굴갱으로 불리는 도굴 흔적입니다. 문화유적 분포 지도상 이 일대는 영천 완산동 고분군 상구역, 고대 영천 소국인 골벌국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923년 일본인 오가와 게이키치는 현장 답사 후 작성한 도면에 고분을 빽빽이 표시했고 국유지 임야 두 곳에 고분 40여 기와 100여 기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1954년 이 일대 항공사진에는 대형 봉분들이 또렷이 보이고 1996년 대구 교대 박물관 조사 때도 직경 20m 이상 봉분을 갖춘 고분이 10여 기에 달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봉분이 잘린 삼국시대 적성 목각분의 수직 단면에는 시신 아래 깔았던 자갈과 토기 조각들이 이리저리 박혀 있습니다. 찌그러진 안내판만이 고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2012년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 조사가 실시됐는데 불과 1000제곱미터 면적에서 사망과 삼국시대 대형 목각묘와 목감묘, 적성 목각분과 유물 천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골벌국이 236년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나오는데 와질토기와 철기류 등 이 시기까지 올라가는 유구와 유물도 상당수입니다. 1000제곱미터에서 거의 빈 공간 없이 나왔다고 봐야 되니까 많이 나온 거죠. 집단화 됐을 때 나오는 무덤들이 목각묘이기 때문에 주변에 더 많은 문화재들이 유존할 가능성들이 높죠. 하지만 긴급 발굴은 유일하게 봉분이 남은 적성 목각분을 조사하는 도중 예산이 끊겨 중단됐고 이후 11년째 속수무책 방치돼 왔습니다. 고분군 안에 있던 군부대 탄약창이 최근 옮겨나가 민간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벌국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하게 추가 발굴을 해야 되고 고대 영천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완산동 고분군. 하지만 이를 연결할 소중한 끈들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옵니다. TBC 박철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천마총과 대릉원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천마총과 대릉원의 모습을 담은 옛사진 부문과 천마총과 대릉원 풍경이나 지역민, 관람객을 찍은 작품 사진 부문 등 2개 분야로 진행되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응모자 가운데 8명을 선정해 8월 21일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사업 공식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인데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할 방침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 버리기도 힘든 데다 쓰레기가 빗물에 젖어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꼬여서 수거장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가구가 많은 원룸촌은 비만 오면 환경미화원들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시가 빗물에도 끄떡없는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최근 경산시 조용동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장 경산형 클린하우스입니다. 아연도 강판으로 만든 사각형 모양 수거장으로 종량제 봉투 배출함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함이 한 곳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수거장은 재활용 분리함이 밖에 있어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재활용을 분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경산처럼 홀로 사는 가구가 많은 원룸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닐에 담아 그냥 던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걸 해놨으니 감시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입니다. 새로 설치된 쓰레기 수거장의 가장 큰 장점은 빗물에 강하다는 겁니다.
수고장을 땅 10cm 위에 설치해 쓰레기가 빗물에 젖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장마철마다 쓰레기가 빗물에 젖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수고도 덜고 수고장 악취로 제기되는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형 클린하우스는 바닥으로부터 약 10cm 정도 띄우다 보니까 물하고 접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읍면 동별로 제각각 설치하던 쓰레기 수거장을 경산형 클린하우스를 모델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SNS 톡톡 순서입니다. 대구시 서구에 자전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한 상동 체리부터 최근 문을 연 영천 보현산 산림복합 체험관까지 지역 SNS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상리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려 100대 정도의 다양한 자전거를 확보하고 있는 이 교육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자전거 교육, 그리고 산악인들을 위한 자전거 반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전거 수리센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기에 최적화된 장소, 상리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 이 체리가 대구에서도 재배한다는 걸 아시나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상동마을은 전국 2대 체리 산지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체리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빨갛게 물든 대구 상동 체리, 그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체리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상동 체리로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책임져주는 영천 보현산 산림복합체험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산림 레포츠 체험장에는 스카이 트레일, 디자인 클라이밍 등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재밌는 놀거리로 가득합니다. 또 산림 치유 체험관에서는 명상 테라피를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효능을 가진 향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스르륵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영천 산림 복합 체험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마스크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금속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팩 40여 종을 수거해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의 규격 기준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토피 특성화 학교 서촌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제 열린 대구시의회 5분 발언에서 육정미 의원은 통폐합이 추진되는 서촌초는 2011년 지정된 아토피 특성화 학교로 먼 지역에서 일부러 선택한 학부모도 있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육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서촌초에 대해 특성화 예산을 줄이고 공동통합구역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학교장 공모제도 중단했다며 경제 논리에 앞서 획일적인 통폐합 수준을 밟지 말고 특수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린 포항 범대위 집회 퍼포먼스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지난 15일 퍼포먼스에서 근무복을 입혀 곤장을 치고 참수한 행위는 포항 시민인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노경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이번 퍼포먼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포스코도 범대위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